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문혜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제주 마라도 인근 해역에서 진도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도민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주요 기반시설과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금까지 수차례 여진이 계속되면서 제주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지진 발생에 대처하는 제주도 재난당국의 대응체계에 많은 허점이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가 큽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저히 해야 할 제1의 책무입니다. 당국의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을 더욱 촘촘히 점검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400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6조 3,900억) 원대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2월 15일 제8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친 제주도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 수정 가결했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6조 3,922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도의회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32억 원과 ITS 구축사업 20억 원 등 362개 사업에서 499억 5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읍면동별 주민불편 해소 사업과 행사 운영비 등 954개 사업에 489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0억 3천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직후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튼튼한 방역을 토대로 단계적 일상회복과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며 연초부터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집행계획을 세워 내년 1월부터 지역경제에 바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조 3,651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도 58억 3,995만 원을 감액한 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내년 본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을 회복하면서 아이 한 명 한 명이 따뜻하게 존중받는 미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좌남 소위장은 폐회사를 통해 도의회가 당초 편성 요구했던 확장 재정 지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사업의 성격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결과라며 조기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새해 예산은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선 민생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만큼 내달 연초부터 바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제동이 걸렸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도 재석 의원 38명 가운데 3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제3차 종합계획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112개 정책이 수정 보완됐으며 사업비는 기존 16조 25억 원에서 20조 4,165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부의된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 총 9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 이후 첫 도정 질문이 진행됐는데요. 도정 질문 첫날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에
초라한 성적과 평화대공원 부지인 알뜨르 비행장 강제 수용 토지 환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첫날 도정질문에는 오대익, 강민숙, 이승아, 양병우, 문경훈 의원 등 5명이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날선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이승아 의원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맞아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이 겉포장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제주도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형식적인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는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체계적인 계획과 집행,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알뜨르 비행장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근본적인 지향점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수용된 토지를 지역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환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만섭 권한대행은 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수 문제를 행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평화대공원 조성을 통해 도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주도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6개월 전인 11월 30일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합니다. 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3명 더 늘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현행 의정 정수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 조정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의원 정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이미 현행 의원 정수 범위 내에서 합리적 선거구 획정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령층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제주 지역 읍면동의 70%가 소멸 위험군에 들어섰지만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출산 육아 지원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제주도 우리 도청에서 또는 우리 도의회가 이 위험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아직까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대응해야 됩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는 소멸 지수. 그 원희룡 지사 제가 현금 주자고 막 얘기할 때 없는 분이 말씀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현금 주는 거 너무 좀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도정질일 때 서울 가서 대선 공약으로 첫째 태어나면 150만 원 주겠다고 공약 발표했더라고요. 구만섭 권한대행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연령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으면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이틀째 도정 질문에서는 제주 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개설과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공공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종태 의원은 17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최근 제주 신화월드에 문을 연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과 관련해 상권 영향평가가 부실한데도 서귀포시가 속전속결로 처리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세계 측이 당초 약속과 달리 1에서 2만 원대의 중저가 제품을 팔거나 대리점 업주에게 압력을 행사해 시내 매장을 철수한 뒤 입점시키는 등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기업이 이런 꼼수까지 하나, 저는 솔직히 좀 창피해서도 못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제 지역 상권의 피해를 입고 있길래 이 지역 상인분들께서 저렇게 호소하시나.
실태 조사를 하십시오. 구만섭 권한대행은 중저가 제품 판매는 약속을 어기는 행위라며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점검 TF팀이 있으니까 이 TF팀 운영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며 도민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됐습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홍명환 의원은 제주시와 오등봉 아트파크 측이 맺은 협약서가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업무협약 조례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까지 제시했습니다. 지방의회 이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이결 없이 행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이다. 아울러 이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이에 대해 구만섭 권한대행은 사업자 선정 과정을 비롯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공익소송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부서별로 제각각 따로 놀고 있는 제주도의 수자원 관리 정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태석 의원은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수질오염 위기를 겪고 있다며 제주도의 수자원 관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상설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인데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건 지금 조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겁니다만은 최소한도 그에 근접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물은 생명수라고 다들 하면서 생명수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도민들에게 제주의 물이 생명수라는 위기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도두동이 지역구인 송창권 의원은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입찰 공고가 2차례나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또 우리 도두동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테니까 현대화를 해라. 그렇게 해서 빨리 이 시설을 해서 우리 제주시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 행위들 제한받고 있고 재산상 피해를 받고 있다든지 관광지로서의 그 오명을 갖고 있는 거라든지 해양의 오염을 줄여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시라도 빨리 좀 해주길 바란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렇게 무응찰로 해서 사업자, 시공자를 찾지도 못하고 있는 처지예요. 구만섭 권한대행은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지연과 관련해 공식 사과한 뒤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이 지역구인 김용범 의원은 서귀포시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인구수에 얽매이지 않는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호소했고, 구만섭 권한대행은 도정에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에 10분 공감한다며 내년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투입해 산, 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립묘지인 제주 호국원이 12월 16일 개원했는데요. 유족들이 부담해야 할 이장 비용이 제주도 예산으로 지원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사흘째 도정질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대진 의원은 18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의 제4차 본회의에서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국립묘지 개원에 따른 이장 비용을 유족들이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공자분들의 이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유공자분들을 위하는 최소한의 정성이자 예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유공자분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중 현 시점에서 제일 시급한 지원의 1수준은 이장비 지원이라고 판단됩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이 유공자의 평안한 안식과 예우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자 김대진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보훈단체에서는 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훈청이 제시한 25만 원보다 상향 조정을 요구해 수요를 파악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임기가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장 인선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2014년도에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해서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장 일괄 사표를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좀 양면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선출직으로 됐을 때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에 배치를 하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또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압박에 의해서 보장을 하지 않고 다시 교체하고 이랬을 때 도민사회에 주는 뭐 이런 충격들도 있거든요. 구만섭 권한대행은 기관의 경영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선 8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고려하겠다며 사실상 일부 기관장 인선을 차기 도정 몫으로 남겨둘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백화점식 나열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는 7단계 제도 개선으로 인해 기존 18개 분야에서 21개 분야로 더 증가했습니다. 내실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만섭 권한대행은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가칭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제관리단 운영을 통해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정시장 예고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제 발의를 위한 노력을 하실 줄로 알고 있었는데 직선제 발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네? 자, 도민공론화도 하지 않았고요. 토론회 간담회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도의회 의원들하고 의견 개진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럼 우리 도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론인가? 당론으로 정한바도 없고요. 설사 당론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주도민의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두 분이 행정시장 예고 의무제를 도지사 선거 6개월 정도 좀 남은 시점에 이렇게 입법 발의를 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구만섭 권한대행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여야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며 국회가 결정하면 제주도는 그 결정에 따라 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창남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의원을 7명 내지 9명으로 늘려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무보수 명예직의 교육위원회로 구성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의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에는 도두동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2차례나 유찰되며 늦어지는 데 대한 제주도정의 무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을 두고는 도의회가 손을 대지 못하게 꼼수를 부려 제출했다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19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구만섭 권한대행을 상대로 첫 도정질문에 나선 김희연 의원은 2차례 입찰이 무산된 도두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위탁받은 환경공단과 맺은 협약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의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환경관리공단도. 근데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공동 책임이 되도록 내용을 협약서에 담아야 되는데 아무 책임이 없어요. 환경관리공단은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수수료만 받고 더 늦어질수록 더 받습니다. 그거 협약서 본 적 있습니까? 아주 우열적 협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의 책임이 부여되도록 협약서 내용을 고쳐야 되는데 구만섭 권한대행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사과한 뒤 환경공단 측과 응찰 요건을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3,5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원철 의원은 민생경제 회생에 투입할 지방채 발행은 미루면서 가로등과 보안 등 정비 등 불효불급한 예산까지 지방채에 반영시켰다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의회에서 지방채 승인은 따로 받아라. 좀 세밀하게 심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서와 같이 제출돼 있습니다. 의회가 이거를 부결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그 기획실장님의 꼼수다. 너네 의회 어쩔 건데? 이거 동의 안 하면. 지난 7월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농민수당을 절반으로 삭감한 이유도 따져 물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농민수당과 관련해서는 고소득 농업인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 편차가 큰 것 같다며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남, 삼북 간 불균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제주도의 해결 의지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산남과 삼북의 오랜 불균형 발전 문제가 서귀포 시민이 삶의 질을 얼마나 떨어뜨리고 있는지 이해해 주시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서귀포시에서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제주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교육의원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만섭 권한대행은 교육청이 주가 되어 풀어갈 문제라고 본다며 즉답을 피해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와 이념에 예속되어서는 안 되는데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통합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개선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특별법 개정 의견 제출권을 가진 도정에서 주관이 돼서 이런 것들을 도와 교육청과 도의회가 합심해서 풀어나가는 것을 주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 문제는 교육 전문가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밖에 애월읍이 지역구인 강성균 의원은 하귀 하나로마트에 탐나는 전 가맹점 포함을 요구했고, 구만섭 권한대행은 탐나는 전 발행 1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내년 가맹점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고 신설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소통 부재로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나흘간의 도정 질문을 마친 제주도의회는 22일부터는 이틀에 걸쳐 이성문 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행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교육행정질문 첫날에는 제주시 동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태석 의원은 고교 신설은 심각한 과밀학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교육당국이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정책 의지가 선하고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목적에 가는 과정도 선해야만이 그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그 정책이 쉽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거기에 또 이해 당사자들 말이죠. 그 제주고등학교 당사자들, 재학생, 학부모, 다음에 또 총동문회 이런 분들과 사전에 협의해서 어떤 소통을 했었더라면 교육감이 선한 의지가 더 빛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조만간 다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사전에 협의하더라도 새로운 의견들에 대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학력 격차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상봉 의원은 미국에서는 나고아동 방지법 등을 통해 모든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며 제주도 교육청이 단기적인 프로그램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초학력에 대한 조기 개입이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단기적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1년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은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나타난 학습 결손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기초학력 경계지능에 있는 느린 학생을 위한 지원,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라 누적된 학습 결손 해소 방안, 다문화, 탈북 등 사회문화적 소외된 지역에 대해 원인별로 진단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영희 의원은
폐교들이 무관심 속에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고, 이성문 교육감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위원은 교육청이 폐교자산 관리 실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보금자리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의 예터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 파악과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방안을 묻습니다. 성산읍이 지역구인 고용호 의원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2019년 포기를 선언한 성산고의 국립해사고 전환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추궁했습니다. 공약 관련 연도별 실적 보면 지난 2019년 2월 12일 교육감 기자간담회 계기로 국립해사고 전환 재추진 어려무사를 표명을 통해 공약 추진은 2020년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교육감 공약 추진 실적에 특성화고 희망 만들기 공약 세부사업 추진 계획 1순위로 성산고 국립해사고의 전환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실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해양 관련 고등학교인 성산고를 어떻게 미래의 제주 교육과 연계시켜 덕성학고 희망 만들기 공약을 완성할 것인지 도민과 제주교육 가족이 납득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공약 이행 실적과 관련해서는 실무자의 착오라며 오류를 인정했고, 성산고 방향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진행되는 특성화고 재구조화 용역을 통해 성산고의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기로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교육기록관 건립을 제안하는 한편 학교 급식비 단가와 관련해 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주문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 이틀째에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고용 문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채용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5년 전 노사 협의를 근거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고용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서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3일 속개된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이성문 교육감을 상대로 한 이틀째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고용 불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경용 의원은 해당 강사들은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고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 개정 촉구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이성문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과 5년 전 노사간 협의를 근거로 고용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이경용 의원은 보충 질문까지 하며 소수자 보호 차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한다면 진보 교육감으로서 박수를 받을 것이나 판례에 의해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면 다음 교육감 선거에 나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판결대로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죠. 여기 교육이라든가 일반 행정은 판결대로만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아오고 노력해오신 거로 박수를 치고 싶은데 마지막 결론의 답변은 나는 못하겠다. 이와 같을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이성문 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님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노사가 합의된 것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교에는 원어민 강사들이 있고요. 영어 전담, 영어 교사가 있고요. 이런데 또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필요하냐? 이건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도내 특성화고 취업률 지표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창식 의원은 2019년부터 취업률 산출 기준이 전체 학생에서 대학 진학자를 제외한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엉터리 산출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주고등학교가 288명 졸업자 중에서 취업자는 38명. 여기에 취업률은 48%, 진학률은 72.6%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입니까? 일반 고등학교입니까? 이에 대해 이성문 교육감은 교육부 방침대로 2019년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특성화고 취업률 산출 방식이 변경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급식실 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뾰족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자꾸 이렇게 손가락 절단의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산재에 당하신 분들이 얘기는 그와 관련한 것들이 업무가 들어왔을 때 기계 작동과 관련한 것들을 설명을 듣지 못하는 현장에까지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자주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평생 연구 장애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 감량기와 관련한 위험성에 대한 고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성문 교육감은 음식물 감량기로 인한 사고는 학교나 노동자의 부주의가 아닌 기계 자체의 결함 때문이라며 내년 새학기부터 학교 내 음식물 감량기 사용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유아체험교육원 시설 배치 문제와 특수교육 관련 질문 등을 준비했던 강시백, 김경학 의원은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제주도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5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 수정 가결했습니다. 행자위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수합한 의견을 토대로 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보완 수정을 요구했고, 제주도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날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됐습니다. 수정된 종합계획을 보면 상하수도 분야에서만 3조 5천억 원 규모의 7개 사업이 추가됐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국가대표 제2훈련원 건립 등 총 10개의 전략사업이 추가되면서 사업비도 16조 25억 원에서 20조 4,165억 원으로 4조 4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행자위는 이 밖에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25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월 25일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급식 지원 대상 및 방법, 절차를 규정하는 동시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해 급식 단가 및 지원 방법,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제주도는 2022년도 예산안에 아동급식 지원 예산 101억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밖에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제주지하수 취수기간 연장 계획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1월 26일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경론 끝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원들은 동의안 제출 시점이 늦어지면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허가 기간이 11월 24일을 기해 종료된 점을 들어 민원 처리 절차 위반으로 동의안 심의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양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는 한편 민간위탁 동의안 15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제주도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지 않도록 한 내부 지침을 어기고 무더기로 동의안을 제출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1월 25일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이번 회기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25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절성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주도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장은 이런 식이면 동의안이 심사에서 부결될 경우 예산은 당연히 삭감돼 내년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광위는 관련 규정을 잘 살펴서 미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 이들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외에도 이승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개정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농수축 경제위원회는 12월 10일 8차 회의를 열어 주민 발의로 시작된 농민수당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제주도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깨고 1인당 20만 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 일반 회계 대신 농어촌 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농어촌 진흥기금에 농민수당 출연금을 별도 계상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매년 일반 회계의 1% 이상을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출연해야 하고 기존 기금 사업들이 축소되지 않도록 농민수당 계정을 별도로 운용해야 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 9건은 원안대로 처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일 4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교육청 청사 신축을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교육청은 현재 교육청 본관 동쪽 주차장 위치에 83억 4천만 원을 들여 2,520평방미터 규모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비좁은 공간에 새로운 청사를 짓기보다 인근의 사무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고 노후화된 현 교육청 본관 건물에 대한 진단을 통해 새로운 청사 신축 등의 여지를 남겨둘 것을 주문하며 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던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 14억 7,31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이외에 IB학교인 표선고 학생기숙사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건을 가결했습니다. 제주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이 500억 원 정도 쓰임새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도교육청 예산은 58억 원 정도가 조정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8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6조 3,9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등을 위한 499억 5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규모보다 55억 원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읍면동별 주민불편 해소 사업과 장애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예산에 489억 2천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예결위는 14일 수정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제주도가 2호조 미반영 사업 예산을 개수 조정 과정에서 편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보이자 마라톤 심사를 통해 이견을 해소했습니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 회복 등에 중점을 둔 1조 3,650억 원 규모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도 수정 가결했습니다. 예결위는 내년 도교육청 예산 중 본청 시설 예산 14억 7,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8억 3,900만 원에 대해 쓰임새를 조정했습니다. 예결위는 개수 조정과 함께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차타워는 설치하되 기존 지상 주차 공간은 공원 등으로 조성해 이용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공간 재구조화를 요구했고 장거리 통학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도교육청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전지훈련팀이나 지역 주민에게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부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제주 지역 농민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제주도가 1인당 2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돌려놨습니다. 이번 회기 이슈 인터뷰 주인공은 제주도의 결자 해지를 이끌어낸 현기로 농수축경제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뭐 본격적인 인터뷰는 이제 11대 후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초선이지만 농수경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지난 3년 6개월 한번 의정 활동 한번 좀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세월이 쏜살같이 간다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상반기 때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해서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도 보고 의정 활동을 폭넓게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는 좀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 또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봐주셔서 맡게 하셨는데 또 마침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이게 1차 산업 그리고 경제 또 앞으로 먹어 살아야 될 미래 이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들에서 더 심도 있는 의정 활동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서 현장의 소리,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게 우선되다 보니까 심적 부담이라든가 무게감을 더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했던 의정 활동은 조금 이렇게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현장의 소리들을 듣고 또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부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느끼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듣고 시적절하게 좀 대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민들께서 좀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시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례회는 사실상 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수경제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이번 심사를 임했었는지요? 일단 지금 뭐 가장 전 국민, 전도민이 다 느끼듯이 코로나가 이게 저희들 처음 발생할 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측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도 언제 끝날지 사실은 뭐 전문가들도 확신을 못 내놓는 상황인데 그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지금 급하게 수혈돼야 될 분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균형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재난 지원을 하는 거 좋습니다. 다 동의하죠. 근데 세밀한 설계가 안 됨으로 인해서 이게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한 2, 30만 원 받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5, 60만 원 받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40만 원 받은 분한테 우리가 50만 원을 더 지원하면 60만 원 받은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 역전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지원하는 정책 수립은 좋은데 설계 세밀한 부분들이 떨어진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세밀하게 지켜보고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또 뭐 오늘 뭐 인터뷰의 중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농민수당 부분들 같은 경우도 도민과 한 약속들을 기본적으로 행정이 일방적으로 깨는 이건 뭐 이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정 신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자. 그리고 지킴과 더불어 좀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예, 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농민수당 얘기 한번 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농민수당 뭐 네. 어떤 건가요? 일단은 우리가 요즘 뭐 이슈가 전지구촌의 이슈가 탄소 중립, 탄소 배출 제한. 근데 우리 1차 산업은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계속
생산해내는 농업 생산만이 아닌 지구를 살리는 기본적인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익적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우리가 그분들의 노력을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뭐 앞뒤가 바뀔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구를 살리는데 가장 필요한 산업이다.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상대적 산업과 대비했을 때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근간이 되는 사업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산업이다. 공익적 가치와 현실적인 상황들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우리가 그분들의 노력을 인정하자. 이런 차원으로 이제 그 농민수당 조례가 만들어지고 도나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조례가 통과된 겁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이게 주민 발의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고 의미가 네. 좀 있죠. 네. 그래서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도하고 농민단체하고도 꾸준히 협의가 네. 좀 이루어졌고 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40만 원 지급하는 걸 그렇죠. 합의가 됐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정작 그 내년도 예산안에는 1인당 20만 원만 감액 편성되면서 좀 사달이 났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농민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네. 정무부지사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좀 발생할 수 있었죠? 그 집행부의 얘기로는 뭐 다 그거죠. 뭐 예산의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뭐 자기들의 편성하는 입장에서의 어려움들을 얘기해서 시작에 의미를 두는 거로 이렇게 20만 원을 잡았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쭉 그동안의 그 민선 6기, 민선 7기를 쭉 보면 2017년 추경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한 4천억 가까이 됐었는데 제가 추계를 해보면 뭐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4,500억대가 돼요. 내년에. 이 코로나 어렵다 하면서 예산이 마치 어려운 것 같이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국가에서 내놓은 예산들도 돌고 돌아서 어쨌든 세수가 확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경에 여유가 있는데 세입 추계가 잘못됐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다가 계속 지적을 했고 일부 집행부에서는 뭐 변명을 하지만 저는 여지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그 정무부지사의 인선이 잠깐 공백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근데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정무부지사의 그 재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러면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저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예산 편성이었다. 그러면 서로 간의 뭐 소통 부재라든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자기네들이 우리의 현장에서 이거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생각하는 게 아닌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책상머리 행정의 사고에서 그리고 약속에 대한 뭐 이런 신뢰나 중압감들이 없어요. 그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게 선출직 최고위직인 도지사 공백 사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그럴 수도 있다고 보죠. 뭐 어쨌든 심사가 좀 진행되면서 그야말로 융단폭격이 가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1인당 40만 원 당초 합의대로 원상복구는 됐는데요. 지금 당장 그렇다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좀 과제로 남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을 것인가요? 예, 현재 그 일반 회계 예산으로 110억이 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220억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120억이 더 필요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 회계 재원으로 이렇게 조정하기에는 사실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게 뭐 100억이 넘는 예산 조정을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데 요거 하나만 갖고 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은 감당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집행부한테 저희들이 주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원인이니까 원인자가 해결을 해라. 대안을 가져와요. 했더니 오히려 좀 괜찮은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면서 당장 내년에 필요한 112억 원 정도는 3차 추경, 우리 정리 추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과정 속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그러면 내년 초에 바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좀 일련의 절차들이 좀 필요한 거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일단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서 처방전을 갖고 오라고 요구를 했고, 근데 어쨌든 급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임시 처방전을 갖고 오긴 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성이 좀 담보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농민수당이 뭐 한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좀 지원되기 위해서는 좀 안정적인 재원 조달, 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뭐 구체적인 그런 방안 같은 게 있어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집행부에서 급하게 대안을 만들었는데, 정말 급하게 만들면 임시 방편적인 대안을 가져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어쩌면 좀 안정적인 대안이 요소가 될 수 왔더라고요. 있다. 그게 이번에는 그 모자란 부분만 추경을 통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넘어가는데,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일반 회계 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뭐 해주면 좋은데 이게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이 좀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민수당은 별도로 이렇게 전입하게끔 제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기금 관련해서는 다른 갈등의 여지는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죠. 액수 조정은 그건 뭐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구조로 돼서 이게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러면 농민 1차 산업의 예산이 가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구조로 밑에 뜰 빼서 위에 뜰 보이는 이런 구조가 아닌 일반 회계 예산에서 농어촌 기금이 가고, 농민수당 부분은 다시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가게끔, 그리고 혹시 이 예산이 집행되다가 남아도 농어촌진흥기금 안에서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었고요. 절차는 그래서 농민수당 조례는 이미 돼 있고 농어촌기금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돼요. 뭐 농민수당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서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1차 산업 중에서도 농업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수납 분야도 있고 뭐 임업 분야도 있고, 농민수당이 어쨌든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 또한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뭐 준비나 뭐 입법 준비 이런 것들 좀 되고 있나요?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주민발의 조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민수당과 관련해서 조례가 집행부로 접수가 돼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혹시 다른 업종과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농민분이냐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주민들이 또 동의를 해줘서 발의가 되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주민적 동의가 이미 1차적으로 저는 입증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예산 편성권자들도 다른 일반 의원 발의 조례와 집행부 발의 조례하고 좀 격을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죠.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앞으로 다양한 주민 발의 조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적 동의를 거친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예산 편성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어느덧 쭉 진행하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정책은 예산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농민수당 논란이 어쨌든 우여곡절 겪으면서 해피엔딩으로 좀 끝났는데요. 농업을 바라보는 제주도의 시각을 좀 본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농장에 도정에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죠.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도가 민선 6기 때, 민선 5기 때, 민선 4기 때 도민들께 지켰던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갈등, 현안과 관련된 사업들과 관련해서 문서화된 약속도 있고 구두로 한 약속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 한번 쫙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도민 신뢰를 회복하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거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신뢰 회복에 대한 행정의 노력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뭐 도정에서 이 소리를 좀 엄중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기로 위원장님과 함께 농민수당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농자 천하지대본,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라는 의미인데요. 제주가 바로 그렇습니다. 1차 산업을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농민 수당이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타 지역에서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주 사회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이번 농민수당 논란이 제주 농업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정활동이 반드시 의사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의 대표로, 때로는 심부름꾼으로 현안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갑니다. 이번 회기 현장 속으로는 혁신학교 모델로 뜨고 있는 IB 학교와 관련해 표선 지역 IB 후보 학교들을 방문한 교육위원회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부곡남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1월 25일 IB 후보학교 운영 현황과 초중고등학교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표선 지역 IB 후보학교들을 방문했습니다. 표선 지역에서는 표선초, 토산초, 표선중, 표선고 등 4개 학교가 IB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표선고는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립 IB 월드스쿨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4개 학교 교장,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들과 도교육청 및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관계자까지 참석해 IB 학교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의원들은 IB 학교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행정적인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등학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제주의 그 첨단과학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다음이라는 대기업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의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스물스물 다 빠져나가는 데는 내부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교육기관, 아이들을 데리고 올 만한 교육기관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부 고객들의 불만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여기는 일하러 오는 공간이 되었고 가족들은 모두 생이별해서 다른 시도에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지자체와 연결해서 특히 이렇게 IB 프로그램들이 잘 정립이 된다면, 저는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 설명해 주신 그런 연계성들이, 그리고 또 소멸 지역에 대한 학교가 되살아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를 분명히 견인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열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습니다. 교사는 질 좋은 교사. 그렇죠. 참 저희도 저 현장에 있을 때 특별한 과제를 주어진 연구학교를 운영할 때 보면은 선생님들이 총학 근무를 다른 학교에 비해서 2배 시간이 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특히 IB 학교는 평가 과정에서 다른 학교, 다른 과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평가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486시간을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훌륭한 선생님, 이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는 선생님들의 시간을 쓰면은 그만큼 보상이나 지원이나 있어야 될 거예요. 표선면이 지역구인 강현호 의원은 표선구의 경우 42.195km 마라톤의 출발점에 선 것이라며 오늘 많은 의원님들이 IB 연수원, 기숙사 건립 등과 관련해 많이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어쨌든
근무 여건상의 우대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자, IB 연수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기숙사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IB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타 학교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들이 대두되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여기 계신 우리 아까 의원님들께서 IB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층 마음이 놓입니다. 의원들은 IB 학교 근무 원거리 교사들의 숙소 및 연구활동 지원 공간을 조성할 예정 부지인 옛 하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사업 추진의 적합성 등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부공남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IB 교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 표선 지역 IB 학교가 서로 연계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 싸우면서 여러 차례 시련이 있긴 했어도 그때마다 도민들의 동참과 배려로 슬기롭게 극복해왔습니다. 일시 중단된 일상으로의 복귀를 다시 시작하려면 방역 지침 준수, 백신 접종은 필수입니다.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2차 정례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